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입니다. 외교부터 안정화가 됐다. 정상 외교의 복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 6개월 동안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네.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외교안보 분야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잘 아시는 것처럼 G7 정상회의에 대통령께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11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시면서 네. 이제 그 정상회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실용회의를 펼치겠다는 것을 이제 널리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 30일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런 측면에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무대에서 이제 우리 정상회의가 복원됐고 신뢰를 이제 돈독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30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중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실용 외교의 시작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두의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그리고 이제 공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위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실용 외교의 기조를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정상들과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뻗어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너무 친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러한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해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그러한 외교를 이제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역대 가장 이른 시간에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양자 회담과 달리 G7 정상회의는 이제 다자 외교 아닙니까? 많은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대통령 취임하시마다 한 2주 만에 이제 개최가 됐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취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대선이 치러지면서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정부 출범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진열을 정비하고 뭔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서 G7 정상회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다재회의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7 정상회의가 7개의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출범 초기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정상회의가 돌아왔다는 것,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련하게 그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그래서 다자회의 계기에 또 양자회담도 거의 10차례 가까운 양자회담을 하시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출범 초기에 어렵게 느껴졌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외교가 탄탄하게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빨랐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0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4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48일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만에 이렇게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보통은 취임 후에 평균 54.5일이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될까요? 예,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7월 8일쯤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그 7월 10일경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ARF라는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 네. 참석하시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국을 지금 방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께서 방한을 하시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주요 현안들, 그러니까 뭐 관세외라든지 그 외교안보 부분에서 방위 분담분,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물세틈 없는 양국 간의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지금 관심 많이 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개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이라는 그 외무장관, 국무장관이시기 때문에 가장 실무급에서는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면 이제 그러한 논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7월 말이나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한미 간의 실무 차원에서 그 정상회담 관련돼서 논의된 것을 장관급 수준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예.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막바지 그 확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관심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협상이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고요. 예. 시간상으로도 가장 촉박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우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7월 8일 이전에 이번 달 8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양국 정상께서 확인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해서 실무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자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교환을 하고 그런 이제 향후 논의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수순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미 간에 중요한 의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상회담이 빠르게 개최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